여러분, 솔직하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5년 뒤, 10년 뒤 여러분 아이는 어떤 직업을 갖고 있을까요? 저는 데이터가 답이다 채널을 운영하면서 매일같이 AI 에이전트를 만들고 클로드 코드로 회사를 혼자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는 지금 4살 그리고 2살입니다. 최근에 진지하게 어떤 고민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20살이 되었을 때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이 영상은 제가 데이터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5년 뒤, 10년 뒤 노동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기본소득은 정말 옳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할지 최대한 솔직하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가 아이한테 뭘 해줘야 하나 명확해지실 겁니다. 먼저 정리부터 하고 갈게요. 요즘 AI 얘기할 때 2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AI가 다 대체한다, 5년 뒤 사무직 다 사라진다, 이런 공포 마케팅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에이 다 가장이야, 사람 손이 필요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정성화 편향. 사실 이야기하면 둘 다 틀렸습니다. 제가 실제로 AI 에이전트 제품을 만들고 있고 클로드 코드로 코드 짜는 회사들 컨설팅 해보면서 내린 결론은 중간인데, 그 중간이 꽤 험난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험난한지 구체적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년 안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많은 분들이 대량 해고를 상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 전에 신규 채용 동결이 먼저 와요. 사실 이미 시작됐습니다. 코딩, 마케팅, 법무, 회계, 이 분야 주니어 포지션부터 증발합니다. 왜냐면 주니어가 하던 일을 AI가 하거든요. 보고서 초안, 그리고 코드 작성, 분석 초안 다 AI가 먼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문제가 뭐냐면요, 시니어는 주니어 시절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니어가 5년 해서 시니어가 되는 건데 그 사다리가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향후 10년간 노동시장의 가장 큰 구조적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시니어는 부족하고 주니어는 갈 데가 없고, 이게 우리 아이들이 맞닥뜨릴 현실입니다. 10년 뒤로 가보면요, 더 근본적인 변화가 와요. 지금 회사는 주니어 10명에 시니어 2명, 임원 1명, 이런 형태의 구조잖아요. 10년 뒤에는 이게 AI 에이전트 30개, 그리고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사람 3명, 이런 식으로 구조가 바뀝니다. 회사가 작아져요. 1인 창업자가 과거 50명 규모 회사를 운영하는 게 평범한 일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자신이 이미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준비하는 AI 에이전트 시스템, 마블로, 그리고 개미날다, 이런 주식 플랫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이거 다 혼자 혹은 소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10년 전이었으면 각각 직원 10명 이상이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이게 10년 뒤에 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마주할 세상은 좋은 회사 취직해서 30년 일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1인 기업이든 소규모 팀이든 자기 이름으로 뭔가를 만드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로서 뭔가를 만들어서 세상에 내보는 경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됩니다. 그럼 기본소득의 시대는 정말 올까요? 최근에 이슈가 있었죠. 기본소득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는 유토피아 기본소득은 아닌 형태로요. 예를 들어서 월 200만 원씩 전 국민에게 재원 문제로 10에서 15년 내에는 어렵습니다. 대신 단계적으로 옵니다. 1단계는 5에서 7년 내에 올 것 같고요. AI 실업 대응, 실업급여 확대, 재교육 바우처, 이런 것들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7에서 10년 내에는 AI 세금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AI로 대체된 일자리에 기업이 세금을 내고 그걸로 기금을 조성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샘 올트먼이 계속 주장하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은 아무래도 기업들이나 많은 국민들이 체감하기는 힘드시겠지만 10년 내에는 아무래도 이런 게 일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3단계로 10년 이상이 되면은 부분 기본소득 실험이 진행될 겁니다. 특정 지역이나 계층 대상으로 실험이 될 거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오더라도 먹고 살 수는 있지만 풍족하지는 않은 그런 수준일 거예요. 기본소득 받으면서 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돈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서울의 아파트를 사거나 자식들 유학을 보내기는 어렵습니다. 진짜 부는 여전히 AI를 소유하거나 AI 위에서 뭔가를 만드는 사람에게 갑니다. 이게 제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뭘 준비해야 할까요? 어떤 직업이 안 망하냐로 접근하면 계속 틀립니다. 20년 뒤 직업 이름은 지금이랑 다를 거거든요. 대신 AI 시대에 가치가 상승하는 포지션으로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데이터 하나 보여드릴게요. OECD, IMF, ILO, 골드만삭스 주요 기관들이 동의하는 단 하나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름은 바벨 경제. 지금 노동시장은 다이아몬드 모양이에요. 가운데 중산층 사무직이 가장 두꺼워요. 근데 AI 시대로 가면서 이게 바벨 모양으로 바뀝니다. 헬스장 바벨 아시죠? 양 끝에 무거운 추, 가운데는 가는 봉. 양 끝 고숙련,
그리고 신체 대면은 두꺼워지고 가운데 중간 사무직은 얇아집니다. 진위 계수로 보면 더 명확해요. 미국 진위 계수는 1980년부터 2025년까지 40년 동안 증가했습니다. AI로 인한 향후 10년 추가 증가는 0.5에서 1.5%로 예상됩니다. 폭증은 아니지만 지난 40년 양극화 추세가 가속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명확합니다. 가운데를 피하고 양끝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저는 위쪽 끝단에 유리한 4가지 포지션으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AI를 오케스트레이션하는 사람. 여러 AI 에이전트를 엮어서 제품, 서비스, 그리고 콘텐츠를 만드는 역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20년 뒤에는 프로그래머만큼 흔한 직업이 돼요.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이 유리하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시스템적 사고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I가 못 넘는 신뢰 관계 영역이 있습니다. 의사, 변호사, 교사, 치료사, 코치, 크리에이터. 공통점은 책임지는 인간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AI가 실수하면 누군가 책임져야 하는데 그 책임 구조 자체가 일자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의대 무용론은 과하다고 봅니다. 셋째로 피지컬 월드를 다루는 사람입니다. 로봇공학, 바이오 엔지니어링, 재생에너지, 반도체, 정밀농업.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물리 세계에선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특히 AI 플러스 바이오. 교차점은 향후 20년 최대 성장 분야입니다. 신약 유전자 치료, 그리고 수명 연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핫한 분야가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자본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여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요. AI 시대의 궁극적인 승자는 자본 소유자입니다. 투자, 경영, 창업이 오히려 더 중요해집니다. 진위 계수가 가속화된다는 것은 결국 자본을 가진 사람이 더 큰 레버리지를 갖는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퀀트 투자하고 여러 비즈니스 굴리는 거, 이걸 단순히 돈 버는 수단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돈을 돈으로 불리는 방법론 자체가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할 진짜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끝단도 정당한 선택입니다. 의료 케어, 교육, 치료, 전기, 배관 코칭 상담, 신체와 대면이 핵심인 일들. AI가 물리세계에서 일하기 어려워서 향후 10에서 15년 이상은 안전합니다. 아이 성향에 따라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가운데만 피하면 양 끝은 다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가르쳐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 있죠? 기본기가 필요합니다. 기본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영어, 수학, 그리고 읽기, 쓰기, 코딩 기초, 인문학적 사고. 이건 20년 뒤에도 똑같이 쓰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필요한 것들 있죠? 첫째, AI를 도구가 아닌 동료처럼 다루는 습관이 있고요. 그리고 부모가 클로드 코드를 쓰는 걸 보고 자란 아이는 이게 자연스러워집니다. 둘째는 가장 중요한데요. 내가 크리에이터가 돼서 뭔가를 만드는 경험입니다. 뭐든 좋습니다. 내가 축구 선수가 돼서 나 자체의 축구 실력을 늘려서 축구 선수가 되든, 그리고 게임이든 유튜브든 내가 뭔가를 세상에 내놓아 본 경험이 있어야 AI 시대에 주체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자본 투자 감각입니다. 10대부터 소액이라도 투자해보는 경험, ETF를 계좌 아이 이름으로 만들어서 직접 고르게 해보세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넷째는 이건 진지하게 말씀드리는데 신체성과 정신 건강입니다. AI 시대에는 정신건강 이슈가 폭발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고 자연을 접하는 습관이 그 자체로 경쟁력이 됩니다. 아이들과 몸으로 같이 자연에서 뛰어 놀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아이가 AI에게 대체되지 않을 직업을 찾게 하지 마세요. 그건 굉장히 방어적인 사고입니다. 대신 AI를 써서 나는 뭘 만들고 싶은가를 계속 물어보게 하세요. 이게 공격적 사고입니다. 내가 크리에이터가 돼서 무언가를 세상에 만들어보는 이런 경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본소득이 오든 안 오든 이미 받을 유산이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의 격차는 20년 뒤에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부모인 우리가 지금 구축하는 비즈니스, 콘텐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과 투자 포트폴리오가 아이들 인생에서 얼마나 큰 레버리지가 될지 사실 많은 분들이 가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 고민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의 자산과 레거시를 키우는 것 자체가 최고의 교육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들은 아이들에게 뭘 가장 강조하시는지 알려주세요. 데이터가 답이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